여러분, 자영업자들이 카드론으로 버틴다는 이야기는 제가 몇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매월 이 카드론의 어떤 대출 잔액은 계속 늘고 있어요. 자영업자들이 대출이 안 되니까 결국 카드론으로 버티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카드론이 왜 자영업자냐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지표를 보면 이 카드론이 대부분 자영업자일 거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2019년 12월에 카드론 29조 1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3월 그때가 코로나19가 가장 창궐할 때예요. 가장 어려웠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 카드론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30조 4천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물론 7개 전업카드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개 전업카드사이라면 신한, KB, 삼성, 현대, 롯데, 우리, 하나 이렇게 7개잖아요. 여기가 이만큼 많이 빌렸는데 9월에는요 더 많이 빌렸다는 사실이에요. 더 많이 빌렸다는 사실. 지금 3월보다가 9월이 더 많이 빌렸잖아요. 더 많이 빌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자영업자가 장사를 못했어요. 그래도 3월까지만 하더라도 장사를 좀 했는데 대구 중심으로만 확산이 됐었으니까 8월에는 수도권 중심이에요. 경제적 충격이 훨씬 더 큽니다. 게다가 고위험 시설구는 문을 닫게 했어요. 그러니 늘어날 수밖에요. 30조 6,700억까지 늘어났습니다. 결국 카드론으로 모든 자영업자들이 버티고 있다, 이런 얘기가 또 가능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요, 자영업자가 아니다고 하더라도요 카드론을 쓰는 사람들이 꽤나 있을 겁니다. 제 주변에는 진짜 많아요. 어떤 사람은요 카드 4장 5장 가지고 돌려받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지금 자영업자들의 현실이거든요. 자영업자들은요 그동안 장사 제대로 해볼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손님이 팍 줄었죠. 게다가 장마 길어지는 바람에 손님 더 줄었죠. 여기다가 8월에 2차 확산이 되면서 더 박살이 났어요. 게다가 고위험 시설구는 아예 문을 닫았잖아요. 뭐 카페나 이런 데는 아예 앉아서 취직을 금지했고요. 밤 9시 이후는 통금까지 걸어버렸잖아요. 그러니 자영업자들이 어려울 수밖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카드로는 커지고 카드를 여러 장 가지고 돌려막기 하는 사람들도 많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실제 보시면 상반기 카드론 사용자, 전체 카드론 사용자가 260만 3,541명입니다. 그 중에 3개 이상 기관에서 카드론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 이게 돌려막기 하는 사람들이죠. 돌려막기 하는 사람들이 146만 27명입니다. 146만 27명. 그럼 다중채무자가 56.1%라는 겁니다. 56.1%. 여러분, 여러 카드 회사에 다중채무를 쥐고 있다. 그러면 자영업자들은 지금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있다. 카드론으로 버티고 있다. 이런 얘기와 다를 게 없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정부가 긴급 경영 안정자금이라고 1,000만 원 대출을 해줬어요. 그리고 2차도 해주고 3차도 해준다고 해요. 근데 요즘은 조건이 까다로워서 자영업자들 받으려고 하면 쉽지도 않고요. 게다가 신용 등급이 낮으면 아예 못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카드론으로 버티는 거고요. 1,000만 원, 2천만 원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도 그 이후에 계속 장사가 안 되니까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장사가 잘 돼서 이자도 갚고 원금도 갚고 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다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네. 자영업자들이 카드론으로 버티고 있는 것은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또 그만큼 지금 빨라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건요. 지금 제일 안타까운 건 많은 사람들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들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이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네. 이게 카드론이 카드론 그 다음에 현금 서비스 회수율이에요. 이걸 보시면 어떻게 느끼세요? 지금 카드론이 점점 깊어진다는 걸 느끼잖아요. 이게 안 줄어든다는 거예요. 안 줄어든다. 안 줄어든다. 회수율도 낮아진다. 그러면 돈을 갚는 사람이 그만큼 줄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영업자들이 장사만 조금 되면요. 바로 이자도 원금도 갚을 수가 있어요. 그만큼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경기에 민감해요. 다른 어떤 업종보다도 경기에 민감합니다. 경기가 나쁘면 나쁜 대로 그냥 박살나고요. 좋으면 좋은 대로 막 활활 타오르는 게 자영업자예요. 근데 지금 카드론으로 연명한다 이야기는 바닥 경기가 굉장히 나쁘다. 바닥 경기가 엄청나게 어렵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닥 경기가 아직 살아날 기미를 안 보인다. 최소한 여러분 최소한 지난 9월까지도 바닥 경기가 살아날 기미는 안 보인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대출이 계속 늘어나고 카드론으로 버티고 있으니까요. 자영업자의 대출이 그만큼 줄어들고요. 카드론이 그만큼 점점 줄어든다 그러면 자영업자들의 경기가 조금씩 나아진다. 자영업자 부채가 줄어들면 가계부채가 줄어들면 점점 자영업자들도 좋아지고 가게도 좋아진다. 그러면 소비도 늘어날 거다. 소비가 늘어나면요. 부채가 줄어들면서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면 실물 경기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소비가 늘어나면. 실물 경기가 좋아지면 국가 전체의 경제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너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가정이잖아요. 지금 현재는 바닥 경기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거죠. 여기다가 가계부채는 점점 더 늘어나고 말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 경제에 좋은 신호가 올까? 저는 그게 두려워요. 세계적인 상황도 좋지 않은 데다가 수출이 조금 좋아진다고 하지만 언제 꼬꾸라질지 모르는 상황이고 여기에 지금 바닥 경기는 계속 처지고 있는 상황. 계속 처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요. 우리 경제도 그만큼 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경제 규모 자체도 쪼그라들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는 것. 그런 생각을 하면 참 많이 답답해요. 어쨌든 경제는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경제가 좋아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경제는 숫자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지 좋아지는 겁니다. 좋은 지표만 빼내서 그걸 가지고 자꾸 죄송하지만 이런 표현 쓰겠습니다. 나발 분다고 해서 이게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만 나발 불었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된 지표로 정부가 이야기를 하고 자화자찬은 여기에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한숨을 쉬고 있다는 거 좀 알아야 될 텐데. 그죠?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또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